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그 주가 조작에 대해서 네. 국회에서 증언을 했죠. 여러분 국회 증언은 그건 거짓말 나면 위증의 죄로 처벌을 받죠. 예. 굉장히 책임 있는 자리거든요. 예. 사실 그 이복현은 우리가 그 일찍부터 한동훈, 이원석과 함께 예. 눈여겨 보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번에 그 국회 국회 그 답변 네. 대정부 답변 정무위원회였죠. 네, 정무위원회. 여기서 답변으로 이 스타이 그러니까 금감위원장이 아니고 금감원입니다. 네. 금융감독원이니까 감독원. 이 세 번째 이 스타 탄생을 알리는 이러한 신호를 보였어요. 일단 그 주가 조작 그 논의의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 주가 조작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21일 날 그저께죠. 국회 증언에서 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검찰이 기소를 했을 텐데 증거가 없었던 것이다. 거의 확신할 수 있다. 검찰이 김 여사 수사를 허술한 게 아니라 허술하게 한 게 아니라 실제 주가 조작에 개입한 증거를 찾지 못해 기소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민주당 애들이 그리고 이재명 빠들이 하는 말이 왜 김건희 주가 조작을 수사 안 하냐.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제 그 이번에 주가 조작 사건 이제 다른 사람들 그 판결문까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또 김건희 저 주가 조작을 물고 늘어졌죠. 네. 일단 뭐 김건희 주가 조작은 경찰이 수사를 했다가 혐의가 없으니까 덮었어요. 이걸 최강욱이가 고발을 했잖아요. 네, 다시. 그때 윤석열이 막 문재인 정부와 척을 지고 네. 윤석열이 막 징계를 당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치인으로 부각될 때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을 주저앉히려는 박범계, 추미애 이런 애들의 공작이 계속 이어질 때 아닙니까? 그때 이제 수사지휘권 막 이렇게 발동해 그랬죠. 자, 그때에 이복현 지금 금감원장은 이 사람이 이 주식 전문 검사예요. 네. 주가 조작 수사 선수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그 사람이 경제학과 출신이고 공인회계사를 먼저 하고 합격하고. 사법고시를 난 사람이에요. 그래 자기가 이 사람이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에 있다가 대전으로 잠깐 갔다가 북부지법으로 갔지만 워낙 전문성이 높으니까 그 주가와 관련되는 이 대부분의 수사는 이제 저 사람이 조언도 하고 조력도 하고 네. 그랬던 모양이에요. 예,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도 이 사람이 쌈바 분식회계도 네. 그래 이재용 집어넣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검사가 이복현 검사예요. 뭐 하나그룹 비자금 뭐 이런 것도 있고 론스타 이것도 네. 이 사람이 하고. 그러니까 이 민주당 네. 이 민주당 이 머리 나쁜 애들이 왜 검찰이 김 여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번 판결문을 보면 계좌 명의자가 수십 명이 나오는데 검찰이 그중 한 명을 기소했다. 만약 다른 사람을 기소할 증거가 있었다면 기소를 했을 것이다. 당시 저도 서울중앙지검 출입을 했는데 즉 수사를 도왔다는 네. 얘기죠. 수사팀이 엄청나게 기소를 하려고 노력했고 위에서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도 들었다 그랬거든요. 위가 누구냐? 이게 누구냐면 이정수, 이성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김태훈 김태훈. 4차장인데 예. 이정수는 박범계 고등학교 후배고 네. 김태훈이는 윤석열 징계에 앞장섰던 감사. 그 실행했던 그 검사 아닙니까? 네, 행동대장. 이놈들이에요. 이놈들.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도 들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도저히 기소할 증거가 안 된다고 해서 기소를 못했다. 이때가 무혐의 결론을 내자라고 요구를 했었던 거죠 그때. 네. 예. 아무튼 수사가 너무 정치적이어서 제가 검찰에 사표를 내고 나온 것이다. 진짜 팩트다. 너무 정치적이어서 제가 당시 검찰 지휘부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고 사표를 낸 것이다. 하면서 그 당시 민주당 정부의
김건희 주가 수사가 지나치게 정치적이었고 기소를 하려고 했지만 못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방금 이제 무혐의 얘기가 나와요. 여기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어. 그때 변호인단이 김건희의 변호인단이 예. 조사를 받으려고 그랬어. 검찰한테 우리 조사를 좀 받겠다고 했는데 어. 검찰에서 안 불렀어요. 조사를 받겠다는데. 네. 왜냐? 그 이유가 있어. 네. 그 이유가 일단 조사를 했으면 조사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기소를 하냐, 기소를 하지 않느냐, 결과를 내야 되는데. 잡아가두냐, 풀어주느냐. 예. 네, 불기소 처리해야 되는데 네. 일단 조사를 안 하면 그거를 시간을 끌 수는 있는데 와서 조사하고 하게 되면 뭔가를 써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이걸 안 했대요. 이거를 무혐의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와서 조사 받으면 무혐의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는 결과를 내야 되는. 그러니까 결과를 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니, 결과가 너무 뻔하니까. 이걸 민주당 애들이 그 당시 그 법무부 장관이었던 녀석이 국회에서 뭐 소환을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네. 했거든요. 소환을 했는데 응하지. 그때 네. 그 국회 증언 그런 증언을 했어요. 그때 법무차관. 그때 법무차관이 그 김호수였었습니까? 누구 했습니까?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데 이번에 국회 증언이 변호인단이 조사받겠다고 했는데 안 불렀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게 상당히 이제 단순한 게 아닙니다. 네. 일단 조사를 하면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방금 우리 김경환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결과가 무혐의밖에는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사를 안 했다 할 수가 있는데 왜 무혐의 처분을 안 했느냐. 일단 무혐의 처분을 하면 당시 대선 후보로 떠오르던 윤석열 날개를 오, 그렇죠. 첫째 이유야. 두 번째는. 예. 첫 번째로 첫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거 무혐의 처분하면 최강욱이 무고로 잡아놓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오. 알겠죠? 예. 그다음 세 번째로 저는 그래서 이 김건희 주가 조작에 대해서 이번에 판결문에 뭐 어떤 내용이 있냐면 33,000원짜리 네. 3,300원짜리 도이치 주식을 네. 8만 주를 이제 김건희가 팔았어요. 네. 근데 그거 어떻게 됐냐면 A라는 선수가 네. B라는 그 선수라고 해서 주가 조작을 몸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주식을 사고 파는 선수를 선수라고 하고 주가 이제 조작한다고 해서 다 선수는 아니고 선수라고 해서 다 주가 조작법은 아닌데 A가 B에게 김건희 주식 도이치모터스 주식 3,300원에 8만 주를 팔아라 해가지고 김건희가 팔았다는 거야. 네. 일종의 펀드 매니저였겠지 그때는. 주식에 대해서 정말 답불도 모르는 애들이 그걸 가지고 김건희가 주가 조작에 개입이 됐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3,300원짜리 주식이 8만 주면 8만 주니까 많은 것 같죠? 이거 거꾸로 돌리면 8만 원짜리 주식 3,300주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가격이 38에 24. 뭐 2억 4천 정도 되겠죠? 네. 이거면 개미야, 개미. 뭐 개미라고는 안 되고 그냥 거미 정도로 되겠네. 거미? 그렇잖아요. 그렇죠. 참, 이것도 이제 개미에 들어가. 분류하면 개미. 네, 개미예요. 개인 투자가. 자, 여러분 3,300원짜리 주식 8만 주를. 그럼 말을 바꿔 간단히 생각하면 돼. 8만 원짜리 주식 3,300주야. 이 정도 강명계 선생님도 가질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있습니다. 정말로 웃기는 게 3,300원에 팔았는데 네. 그날 여러분 주식이 이제 최초 가격을 시가라고 하잖아요. 예. 시가는 뭐 지금까지 시작가, 아니고 예. 시작한. 그다음에 종가가 있고. 그날 시가가 3,280원이었어. 20원. 20원 올랐는데 팔았어? 예, 3,280원 네. 있고 그날 종가가 3,950원인가로. 뭐야? 3,980원인가로. 3,980원. 한 150원이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막 오르는 주인데 20원 올라놓고 판 거야. 150원 곱하기 8만 이걸 원. 가지고 주가 조작에 연루되지 않았느냐라고 이 말하는 애들은 정말로 무식하거나 개새끼죠. 양심이 나쁘거나 나쁜 일단 놈이죠. 무식하고 네. 그다음에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가지고 이거 하는 사람들 좀 드물었었어요. 막 그게 보급되던 때니까. 옛날에 주식거리 다 전화로 했잖아. 한 맞아요. 3년 전에도 전화로 많이 했어요. 그 전화로 하면 그 전화는 다 녹음돼. 예. 그러니까 다 무조건 녹음된 녹음돼요. 거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이런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첫째로 이거 다시 고발했던 최강욱이 무고로 누가 고발해야 됩니다. 이준석이가 강신업 무고로 엮여버린 거 아니에요. 네. 최강욱이하고 또 한 황모 있죠. 걔들 둘 무고로 일단 저는 책임지고 최강욱, 해야 된다고 봐요. 황희석. 왜? 그다음 두 번째로 주가 조작 그 법무부 차관이라는 놈 네. 국회에서 위증했잖아. 위증죄로 고발해야죠. 걔 위증죄로 다스려야 돼. 찾아보자. 그다음 황희석인가 누군가 그런 예. 거예요. 그다음에 그 법무차관이었던 놈 그 위증죄로 얘기해야 되고 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냐 최강욱 말고 그다음에 그 이정수라는 놈 예. 김태훈이라는 놈 예. 기소하라고 압박했잖아. 네. 그거 직권남용. 직권남용. 예. 그다음에 그걸 끝내 네. 무혐의를 않고 네. 시간을 계속 끌게 내버려뒀잖아. 직무유기. 그 직무유기 이런 걸로 저는 역과이죠. 이런 걸 네. 제대로 해결하는 게 이게 법치인데 이목현 그 법무부 차관 강성국. 강성구 황의석은 그 최강욱 똘만 최고위원인가 대표인가 이랬었던 사람이죠. 예. 같이 고발했던 네, 거. 그러니까 지금 이목현이 국회에서 답변하는데 정말 없어요. 팩트 자체가 없어요. 아주 단호하게. 그 말이 네. 저도 그걸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금감원에서 신고 들어서 조사했죠. 아니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뭐 어디서 했는데 뭐 혐의 있어? 아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마 네. 잘못하시는 제보자. 비전문가가 아마 네. 제보한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되게 명쾌하게 얘기했지만 여기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옥 갈 놈이 완전 바뀌었네. 줄줄이네 줄줄이.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제가 예. 김건희 씨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다. 네. 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 이목현 금감원장의 국회 증언에서 세상에 조사를 받겠다는데도 안 하고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정말. 자 원래 이제 금감원이라는 곳은 금융감독원인데 1999년 그 종전에 4개 기관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을 이제 통폐합해서 만든 기구인데요. 이 법제상으로는 차관급이라고 하지만 이건 장관 이상의 장관이 직책입니다. 거의 총리급이죠. 네, 뭐 부총리급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걸 검사 출신의 이복현이 맡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수완박법 네. 이걸 추진 중일 때 당시 그 북부지검 형사 2부 부장검사였던 이복현은 사표를 내죠. 검찰 지휘부를 향해서 이거에 대해 대응하지 못하는 지휘부를 향해서 부는 바람을 등에 맞고 유유히 앞으로 나가면서 너는 왜 느리게 가느냐라고 비웃을 때는 언제이고 바람이 앞에서 역풍으로 부니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 마냥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 마냥 사라져 버리시는 분들을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 엿먹어라 이거. 네. 그 예를 검찰 그 내부 네. 통신망국 이프로스. 이프로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검찰 개혁에 관한 총장님, 고검장님들 입장이 궁금합니다. 이런 제목을 그래서 네. 현 김호수 검찰총장께서는 과거 법무차관으로 제도 설계에 직접 관여하신 분이고 고검장과 검사장 등 중 다수는 옆에서 함께 도우신 분들이다. 일개 부장 검사급인 과장이 분을 토하며 글을 올릴 지경까지 돼도 총장님, 고검장님, 검찰국장님 등 그 직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조용조용 어디서 뭘 하시는지 모르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 자, 이런 글을 올렸죠. 그래서 이 경제학도 출신의 이 수재형 검사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탁한
윤석열 대통령이 발탁한 인물 중에서 발군의 세 사람, 한동훈, 원희룡, 물론 원희룡은 그전에도 좀 유명했지만, 그리고 이복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장을 지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경제 쪽이나 이런 통이에요. 쪽으로는 예,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인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그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네, 아까 이때 그 이재용 구속이 결정이었는데 지금 말하자면 지금 그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이 집권 세력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이복현으로 이어지는 이 집권 세력은 네. 잘 보세요. 우리나라 수고보수의 적폐를 청산한 세력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진보 활동업자들의 적폐를 청산하고 있어요. 네. 이 산업화 세력의 적폐, 민주화 세력의 적폐, 이 두 적폐가 청산돼야지 제3의 대한민국의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우리는 당분간 윤석열, 한동훈, 네. 이원석, 네. 이복현으로 이어지는 이들의 법치에 대한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이들을 성원하는 방송을 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